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주말을 지나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반등하지는 못했는데 조금씩 좀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을 따라서 조금 반등하는 모습들,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특정한 알트코인들은 호재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이 또 상승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어디서 꺾일지는 지금 섣불리 짐작하기가 어렵고, 아직까지도 지금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 시장을 신중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또 어떤 관점들이 많이 이 시장의 지배적인지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3대 지수는 모두 다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뭐 한 0.66% 정도 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이 치열하게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12일로 예정돼 있던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16일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현지 시간으로 지금 16일 오후 3시에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미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모여서 협상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이게 끝나면 바이든 대통령은 바로 또 G7 회의를 하러 일본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좀 신중하지만 낙관론을 가지고 이번에 협상을 끝내겠다라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결과는 일단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연준 관계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상승세에 굉장히 찬물을 끼얹는 발언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개별 주식들을 보시면요, 이번에는 이제 세미컨덕터, 반도체 주가 가장 좀 크게 좀 파란불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융주들도 지금 뭔가 좀 활기를 조금은 더 찾은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미국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전에 10.8이었는데 마이너스 31.8%가 나온 겁니다. 네, 전달보다 42.6%포인트나 하락을 했고요. 이게 4월 이후에는 최대 낙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측치보다도 턱없이 많이 떨어진 거죠. 시장 예측치도 마이너스를 예상하긴 했는데 뭐 비교할 수 없게 떨어진 겁니다. 자, 이 얘기는요,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위축 국면이다, 이렇게 시사를 하는 겁니다. 네, 월가의 거물들은 계속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헤지펀드 거물이에요. 드러켄 밀러가 6월 달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번 분기 내에 올 가능성이 높다, 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연준의 반응이 굉장히 대박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연내 금리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023년에는 금리 인하 기대하지 말라고 연준의 인사들이 다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연준이 어떤 포지션인지 알 수 있는데요. 연준의 목적은 물가를 잡는 거죠. 물가, 그리고 고용의 안정을 잡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금융 시스템 위기, 금융 안정성을 잡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침체가 돼서 뭐 경제가 나락으로 가는 거는 이 연준의 입장에서는 크게 관심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요. 왜냐하면 미션이 다른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당연히 바이든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자, 그래서 바이든이 대선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이런 포지션을 가지고 가려고 하더라도 바이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니까요.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만 다음 달에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는 의견들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제 84% 정도였는데 80%대가 무너져서 78%로 내려갔고, 0.25%포인트 상승해야 된다는 의견이 20%를 넘기고 있습니다. 네, 월가에서는요, 이 주식 시장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이 부채 한도 합의, 그리고 은행 부분에 대해서 이 리스크가 명확해질 때까지는 좀 정체된 모습,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연준이 6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이제는 완전히 중단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주요한 일정들이 많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특히 토요일에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는데 이때 이 연설 내용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트코인 피자데이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삼각 수렴 패턴에서 지금 하방 이탈을 한 이후에 지금 상승을 했는데 여기를 지금 또 뚫지 못하고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 차트의 가장 기본은 이 지지선이 무너지면은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또 뚫고 올라가는 게 하나의 관건이 될 거고, 그 이후에 가격들이 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를 뒤에서 여러 가지 관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는 비트코인이 0.8% 정도 상승을 했고 이더리움도 동일한 수준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가장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한 거는 라이트코인이고요. 4.6% 정도 또 하루 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전날에도 또 비슷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가팔라지고 있죠. 라이트코인의 반감기가 올해 8월에 예정돼 있는데 그 변화들을 또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거의 비슷한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상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이 2배 정도 더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48%에 거의 안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도 4계단 상승을 해서요. 좀 투심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립 상태를 유지하면서 많은 플레이어들이 진입 기회를 엿보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CVD 차트를 지금 보고 나서요. 뒤에서 바로 가격 전망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컨텐츠에서 제가 뉴스를 먼저 좀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에 가격 흐름을 알려드렸는데 제가 컨텐츠 순서를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네, CVD 차트에서 파이어 차트에는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5.4에서 매수벽이 많이 지금 생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씩 뚜렷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25.2K에서도 매수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이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늘 강조를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CVD 차트를 보시면요. 좀 흥미로운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자, 요즘 상승하는 구간에서 보시면은 보라색 고래와 빨간색 고래가 먼저 진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까지 갈색 고래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자, 지금 상승을 하고 나서 이 갈색 고래가 진입하는 시점에 이 빨간색과 보라색 고래는 이제 매물을 다 던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라색 고래도 일정 부분 매도를 했죠. 자, 그런데 이 갈색 고래는 지금 이렇게 많은 물량들을 투입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홀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말 지나고 가격이 상승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거는 이 갈색 고래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 흐름에 대해서는 3명의 트레이더들의 관점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 비슷한 의견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끝났다는 강력한 증거를 지금 신중한 매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가격이 얼마나 더 하락을 하게 될지 다시 반등을 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수자들의 유동성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28,500달러 수준을 반드시 탈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28,500이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영역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트레이더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28,500달러까지 가지 못하고 27,200달러 선까지만 탈환을 하더라도 매수의 기회는 다시 분명히 찾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구간 정도가 되죠. 자, 그렇지 않다면 다시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우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어떤 구간들이 지금 가격이 하향 이탈할지 상방을 돌파할지에 대해서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라켓시 우페드히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동평균선과 삼각형의 저항선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속 시원하게 돌파를 하지 못하는데 아마도 매도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25,250달러까지 하락하려는 움직임들이 다시 좀 크게 일어날 수가 있고, 자, 그렇게 됐을 때는 2만 달러까지도 하락이 가능하다. 네, 어제와 또 동일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을 한번 확인을 하셔서요.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가격이 움직이는지 한번 관찰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더리움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5월 12일에 50%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인 1754달러를 넘기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 구간이거든요.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탁 터치하고 반등하는 구간들이 보이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 영역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승세가 22MA인 1854달러까지 속 시원하게 돌파를 해야지 굉장히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요 파란색 영역인데 여기를 이제 뚫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걸 갖다 만약에 이제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하향을 했을 때 1740달러에서 다시 테스트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61.8%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밑에 있는 요 구간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1663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불리시한 황소 세력들이 하락을 막고 이더리움을 굉장히 크게 상승을 시키고 싶다면 50SMA 1883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이 가격이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2000달러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000달러에서 지난번에 이제 돌파를 했다 다시 하향 이탈했는데 이 구간에서 정말 또 치열하게 매수 매도 공방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크립토콘이라는 이제 기술 분석가의 의견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지금 주간 차트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위클리 RSI가 굉장히 불마켓을 지금 서포트하고 있다, 지지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위클리 RSI가 56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2011년부터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보면은 이 구간을 터치하고 상승을 했을 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공방을 벌이고 있고, 만약에 이게 반등을 하게 되면은 이 가격도 함께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스톡머니 리자드라는 분의 의견도 어제 좀 몇 가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분도 이제 위클리 차트를 가지고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좀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RSI가 지금 이평선을 하향 이탈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구간인데 이렇게 하향 이탈을 했을 때는 아마도 하락을 해서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한번 테스트를 하고 나서 상승을 하게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타겟 구간이 25.2에서 25.7 정도까지는 실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렉트 캐피탈인데요. 어제 2019년과 패턴이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뭔가 다른 움직임들, 단기적으로는 하락의 움직임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먼슬리 차트를 봤을 때는 하락 트렌드가 지금 마감이 됐고요. 2019년은 이렇게 푹 치고 올라갔지만, 2015년은 돌파를 하고 나서도 마이너스 구간들, 여기 이 구간을 지지를 하고 올라갔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하락할 수 있지만,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해서 다시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트레이더들의 관점은 동일합니다. 단기적으로는 25.2K 뭐 그 이하로도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중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한 트레이더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관관계가 많이 깨지고 있다고 제가 어제 전해드렸죠.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제 가격이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코인쉐어스에서 주간 보고서를 냈는데 지난주 또 전체 암호화폐 펀드에서 5,380만 달러가 순유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4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 펀드에서 3,750만 달러가 유출되면서 가장 많이 유출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롱이든 숏이든 상관없이 다 지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더리움의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10만 달러의 플러스 자금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만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지금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건데요.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에 예치되어 있는 이더리움이 2015년 7월 출시 후에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계속해서 내려가서 거의 역대 최저치를 지금 찍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거래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 유동성 잔액이 크게 감소했다는 건요. 시장 전반에 걸쳐서 희소성이 굉장히 크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향후에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과도 동일한 논리인데요. 지금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로드맵에 따라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지금 진행을 할 텐데요. 이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좋지 못하게 보는 이 약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 수백만 개의 이더리움이 스테이킹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대규모 매도와 가격 폭락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분위기냐 하면은 스테이킹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토큰을 스테이킹하기 위해서는 거의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금 코인데스크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연수익은 거의 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장기 보유를 원하는 큰 손들이 계속해서 스테이킹 물량을 늘려나갈 거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 상품의 순유출에서도 봤듯이 오히려 좀 매도하는 그런 흐름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채굴자입니다. 비트팜이요. 지금 28.5밀리언 달러를 지금 매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채굴자들이 굉장히 많은 이익을 보고 있어요. 수수료 수익이 급증을 했죠. 지금 오디너스 네트워크와 BRC20 토큰이 활성화되면서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북적거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수수료를 얻은 비트코인들을 계속해서 시장에 매도할 수 있는 압력들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은 반대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이 달러 인덱스가요, 최근에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비트코인과의 어떤 환율 구조에서 비트코인이 약세에 처하게 되고요. 자, 위험 자산으로서 하방 압력들이 좀 더 가중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내 규제의 문제거든요. 자, 지금 폴 투더 존스라는 이 굉장히 부자, 억만장자 헤지펀드 거물 뭐 이렇게 불리는 분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금보다 비트코인을 나는 더 선호한다.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월가에서 거물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미국 내 여러 규제기관의 압력 때문에 지금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아직까지 비트코인과의 관계를 끊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공급을 조절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관점들이요. 헤지펀드와 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계속 확대가 됐을 경우에 비트코인의 활발한 채택이 일어나고 이거는 가격 상승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라이트코인의 반감기가 지금 올해 8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지금 네트워크가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활성 지갑 수도 굉장히 지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의 상승으로 계속 연결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과 특성이 가장 비슷하고요. 비트코인의 가장 직계 동생으로 취급이 됩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데 라이트코인은 디지털 은이라고 불리죠. 자, 그런데 라이트코인이 지금 반감기가 되니까 그동안 잠잠했던 라이트코인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자, 그렇게 된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다가올 때는 어떻게 될지도 우리가 좀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반감기를 인지하고 있다고 해서 반감기의 어떤 흐름들이 일어나지 않냐?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상승을 하게 되는데 관건은 얼마나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튼 반감기를 기점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몇 가지 기사들만 더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XRP가요, 여러 가지 지금 또 소송 상황들과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놓였다라는 건데요. 지금 비인크립토에서 기사가 나온 건데, 지금 XRP가 미국 내 사업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글로벌 시장을 진출할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뭐 사업이 되지 못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알다시피 금융 1번지고 금융의 중심지이죠. 미국을 배제하고 사업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크게 효용성이 없는 이야기다라고 지금 여기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가 지금 XRP 투자자들도 지금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향후에 또 이 가격이나 어떤 이 XRP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변수로 남아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SEC의 구성원입니다. SEC 위원이면서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헬스 피어스 위원이요. 지금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암호화폐 규제 관련해서 유럽연합이나 영국에 뒤처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SEC가 뭔가 일을 똑바로 해야 된다. 지금 이 산업을 말살시키려는 이런 정책은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좋은 규제 체계를 구축해서 더 많은 크립토 기업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규제 이슈는 제대로 정립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게,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60개의 주요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 중에서 절반 정도만 외부 준비금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준비금이 본인들이 발표한 대로, 본인들이 보고한 대로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지, 이걸 보유하고 있어야지 만약에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도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도 이 시장이 깨끗하게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창펑자오의 바이낸스 CEO가 일론 머스크를 이제 트윗을 언팔을 했습니다. 자, 이 언팔로우 한다는 거는 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유명 인사들의 언팔로우는 뭔가 악감정이 생겼다라는 시그널이거든요. 이거를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화설이 제기됐는데, 이 창펑자오가 트위터를 인수할 때 5억 달러를 투자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불화설에 대해서 지금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론 머스크에게 기분이 상한 게 맞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지금 이토로와 계약을 해가지고 이 트위터가 암호화폐 거래 시세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죠. 근데 이 파트너사가 바이낸스 본인들이 됐어야 되는데 이토로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아마도 불만을 품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원인을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도요, 어차피 사람들 사이의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들도 사람들 사이의 어떤 관계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많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